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인물들은 여러분에게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이 몬스터들은 음악, 영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이들을 보며 자랐고 그들의 쇼를 즐기고 음악을 들으며 그들의 웃음과 재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숨겨진 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희생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순수함을 노렸습니다. 한때 업계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고 목격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았을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침묵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직업과 자신의 이미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명의 전직 유명인들이 레드카펫에서 감옥에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성공적인 경력을 가졌지만 현재는 재판과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들이 다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의 길을 선택했고 재능을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명성과 돈을 이용해 타인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세심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극적인 부분에서는 자막이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한때 미국의 아버지로 불리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빌 코스비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가족들이 즐겨보던 코스비 가족 만세와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과 타인을 돕기 위한 헌신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온 사랑받는 명성은 2014년 여러 여성들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코스비는 60명 이상의 여성으로부터 강간, 성폭행, 성희롱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중 몇몇은 성인 생존자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빌 코스비가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이상한 농담을 하곤 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착한 사람으로 보였던 그가 자선 활동 뒤에 숨은 사악한 포식자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일을 했던 재능 있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매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존경받던 경력은 이제 더럽혀졌습니다. 코스비는 미투 시대에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유명인으로 필라델피아 주립교도소에서 거의 3년을 복역한 후 2021년에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석방되었습니다. 빌 코스비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뒤 그의 유죄 판결이 뒤집혀 감옥에서 나온 것에 실망했던 여성 그룹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정의를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1975년 16살이었던 피해자를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또 다른 여성 9명이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폭행,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유발과 불법 구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스비는 민사와 형사 재판으로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네요. 뻔뻔한 코스비는 여전히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며 스탠드업 공연으로 무대에 돌아가려는 계획도 세웠지만 아직까지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는 87세입니다.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자신의 경력에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87세의 나이에 그의 이름과 연결된 많은 불명예로 그의 유산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선 활동에서 했을지도 모르는 선행보다 잘못된 행동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1970년대) 영국 글램 록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Rock and Roll, I'm the Leader of the Gang과 같은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이자 음악계의 왕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음악 중 일부는 여전히 미국의 스포츠 행사에서 연주되거나 영화 사운드 트랙에 포함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2019년 영화 조커에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게리 글리터는 영국 차트를 지배했고 거리에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1997년 영국 국민이 텔레비전 화면을 켰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뉴스에서는 게리 글리터의 컴퓨터에 어린이의 음란한 이미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점에 가져갔고 그곳에서 기술자가 불안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끔찍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과 강간 시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감옥을 들락날락했지만 여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포식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그는 1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2월에 석방되었지만 조건을 위반하여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2024년 최근에 가석방 신청은 거부되었고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알켈리는 1990년대 강력한 목소리와 대담한 스타일, 작곡 실력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던 전직 R&B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아티스트이자 영감으로 여겨졌지만 알켈리가 젊은 여성 팬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와 전처를 학대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망한 가수 알리아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제 사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알켈리는 90년대 젊은 알리아의 멘토였으며 그들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소문은 항상 화제였지만 증명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진실은 몇 년이 지나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특히 성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여러 여성과 다양한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는 여성과의 만남을 기록하는 것을 즐겼고 동시에 다양한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부 여성을 아파트에 두고 선물과 뷰티 트리트먼트를 퍼붓는 대가로 그와만 섹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도 만족을 위해 섹스를 하는 슈가데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한 여성에서 다른 여성으로 옮겨다니며 여성에게 지치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다른 여성으로 재빨리 대체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완전한 쥐새끼였지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업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알켈리는 그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기록한 비디오 중 하나에 미성년 소녀가 등장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2008년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알켈리가 여성과 미성년 소녀에 대한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일부 생존자들이 모여 2019년 충격적인 폭로 다큐멘터리 Surviving R. Kelly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모든 고발을 열어볼 뿐만 아니라 대중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부 사항들을 밝혀냈습니다. 알리아를 어린 10대 시절부터 길들이고 미성년자 성관계를 했으며 그녀가 15세일 때 결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켈리의 전 매니저는 재판에서 1994년 정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알리아의 가짜 신분증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그 가수가 결혼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칭 R&B의 피리 부는 사나이인 알켈리는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4월 그는 형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판사는 이를 거부했고 형이 계속될 것임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57세인 그는 아마도 다시는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알켈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은 결국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안 와킨스는 록밴드 러스 프로페츠의 인기 리드싱어로 그의 수많은 팬들은 그에게 헌신적이었고 팬들은 그를 기리는 문신을 할 정도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끔찍한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취약한 여성 팬들을 대상으로 삼은 위험한 포식자였으며 일부 여성 팬들은 싱글맘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싱글맘을 통해 그들의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은 조사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안은 세상에 숨겨둔 어두운 병든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원하는 것은 전부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들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타락은 한계가 없었고
그는 아이와 아기를 원했습니다. 밴드 멤버, 친구, 가족은 이안의 악마적인 성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겼고 항상 그의 여자친구와 여성 팬들이 그의 부름에 응했기 때문에 아무도 무언가 사악한 것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환상을 품고 병든 소재를 이용해 환상을 품지만 결국 진짜를 갈구하게 되고 이안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성 팬들을 유혹해 그들의 아이들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뛰어난 조종자였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에게 너무 집착해서 그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팬 2명이 그가 음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안이 무대에서 음악 공연을 하거나 인터뷰에서 그를 볼 때 이 사람이 공포를 깊이 품고 있었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는 괴물이었고 일어날 악몽이었습니다. 그에게 넋을 잃은 팬들에게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마침내 폭로되었을 때 무고한 남자로 연기했고 팬들은 그것에 속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침실 포스터에 실린 잘생기고 성공한 젊은 록스타였고 그를 쫓는 수천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에 대한 모순된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이안에게 집착하고 그의 경력을 파괴하려는 2명의 열성 팬의 신고로 축소되었지만 증거가 쌓이고 수갑이 채워지면서 인기 가수 이안이 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아이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안의 범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폭로되고 모든 것이 테이프, 사진, 증인으로 뒷받침되는 것을 공포에 질리며 듣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무죄할 리가 없고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관계를 녹화하는 것에 중독된 자기애적 자기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었고 사건을 고발한 계기로 밴드가 해체되고 감옥에 가기 직전 런던에서 매춘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혐오스럽고 끔찍한 증거들이 그를 압박한 끝에 2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47세인 그는 최근 2024년 언론에 등장했는데요. 이유는 마약 빚을 갚지 못한 후 웨이크필드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날카롭게 만든 변기 브러쉬로 폭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할리우드의 왕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1979년 그의 형제와 함께 미라맥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강력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의 경력을 발전시키고 상징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상식에 등장하면 영화 스타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갑자기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혐의가 그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와 모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나서서 하비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폭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괴롭히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그를 싫어하거나 여성 배우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면 연기 경력에 다양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는 괴롭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강간, 성폭행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괴롭히는 그의 행동이 담긴 비밀 녹음이 공개되었고 그가 여성들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거인의 궁극적인 몰락이었으며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할리우드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외면했고 심지어 그의 형제조차도 그와의 연관성을 피하기 위해 그를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할리우드와 영화 산업 전반을 뒤흔들었고 할리우드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과 캐스팅 카우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로 치부했던 캐스팅 카우치는 배우들이 영화 제작자, 감독, 프로듀서들의 성적 대가를 통해 경력 발전이나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는 고약한 전통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하비는 할리우드의 많은 여배우들과 잠자리를 가졌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배우들에게 오스카상을 받게 해주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100명 이상의 여성으로부터 성적 부정행위, 폭행,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그는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별도의 재판에서도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에서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를 시도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법정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72세이며 구속된 상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지 나이트는 음악계에 입문하기 전 미식 축구 선수였으며 1987년 로스앤젤레스 램스에서 2번이나 경기에 출장했습니다. 그는 음악계에서 위협적인 인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 위협, 협박을 사용했으며 래퍼 투팍 샤커의 죽음에 그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수지 나이트는 Death Row Records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로서 1990년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갱 문제와 재정적 문제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지 나이트는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그의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은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음악 산업 내의 폭력과 범죄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결국 파산을 신청했고 Death Row Records는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 문제와 폭행, 경범죄, 괴롭힘 등으로 법적 문제로 고통받던 그는 2015년 프로듀서 테리 카터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케 했으며 사고 직후 뺑소니 사건으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59세로 감옥에서의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2034년까지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운 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며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